거는 뭐냐?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네. 운동량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챕터예요. 중간고사 범위. 네, 운동량이라는 걸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줄 알았더니 안 배웠다네? 맞아요. 처음 본다네? 좀 당황하긴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물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식이 뭘까? F는 MA. 맞아요. F는 MA예요. 얘가 모든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얘를 만드는 사람은 뉴턴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뉴턴의 책인 프린키퍼를 뒤져보면 이런 식이 있느냐?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프린키퍼의 어디를 뒤져도 이런 식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네, 프린키퍼의 F는 MA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얘네 여기서는 quantity of mo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운동의 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운동의 양을 이용해서 힘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해요. F는 MA로 절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얘를 뭐냐, 이 P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 양이 뭐냐, 이 양은 요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다. 말 그대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특정 속도를 가지며 이런 물리량을 P라고 정의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제가 오른쪽에 이제 기호를 좀 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 기호를.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아서. 저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정의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것 뿐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왜 F는 MA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얘를 봤더니 얘가 이건데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질량 상수 취급하고 뺀 겁니다. 그래서 얘를 MA라고 가정한 건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로켓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로켓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에서 얘가 가속하려면 뭐 하느냐? 얘네들 질량을 줄여야 돼요. 왜? 연료를 분사해야 되거든. 뒤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가속도를 얻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이게 아니라 두 개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공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 한 다음에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우리는 dt분의 dm의 속도 곱한 값 더하기 m의 dt분의 dv 값 말 그대로 요 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것만 정의하고 좀 지나가자. 뭐냐면 왼쪽에 오른쪽에 브로그 좀 한번 봅시다. 프린터로 가서 좀 잘리는데 우리가 당연히 얘도 정의했잖아. 왜 MGH인지 이제 알았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지. 왜 얘는 얘냐고. 하고 갈 거야. 왜 운동회는 2분의 n분의 제곱이냐? 똑같이 1의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알짜이면일은 결국 운동회의 변화를 주는데 우리 1을 하면 결국에는 1이라는 건 힘 곱하기 힘을 거리에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힘이라는 건 우리가 뭐다?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dr을 이제 볼 건데 얘를 이렇게 두고서요. 운동량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dr도 변화 바꿀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v는 dt분의 dr 벡터라면 시간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라면 그럼 dr 벡터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 v dt라고 넣을 수 있어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v 벡터 dt가 될 겁니다. 미적분은요, 미안하지만 점점 계속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계속 보여줄 거고 어차피 수학생 쓰신다며 계속 눈에 묻어보면 이거 서로 쌤밖에 안 쓰면 그러니까 쌤 학생이 대답하셨어요. 쌤만 없었어도 아무래도 근데 익숙해지면 편해. 얼마나 수학쌤은 물리쌤한테 배우라고 물리쌤은 수학쌤한테 배우라고 하면 아니 누구한테 배우나? 익숙해지면 된다는 거지. 내가 다 가르칠게. 익숙해지면 되잖아. 알겠죠? 쌤은 물리쌤한테 배웠다면 하고 시죠. 그럼 볼게요. 요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냐면 얘가요
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얘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얘가 뭐에 대한 미분이냐면 요거에 대한 미분이에요. 요거에 대한 미분입니다. 네, 좀 기다려보자. 이해할 수 있어. 뭐냐면 반대로 와. 얘네들을 미분하면 얘가 돼요. 뭐냐면 요거를 하는 거야. 너네가 많이 했었어. 뭐냐면 우리가 2분의 1 x제곱을 미분하면 d7d는 2x가 돼요. 근데 얘네가 문자가 다를 때인데 x제곱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잘 보면 x도 하나의 시간의 함수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하나의 말 그대로 뭐냐면 전체 미분인 거야. 그러니까 겉미분, 속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미분하니까 2x가 나와야 되고요. 일단 미분한 거죠. 다음 함수 미분. 그 다음에 x도 하나의 시간의 함수일 수 있으니까 dt분의 dx가 붙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를 t 세제곱이라고 줄게요. x제곱은 그러면 몇이야? t 6제곱인 거지. 얘를 시간에서 미분다고 생각해봐. 네, x제곱을. 그러면 그냥 2x만 해버리면 얘네들은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2t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dt분의 t에 x제곱 얘를 미분해봐요. 그럼 뭐야? 6t 5제곱 나오지? 뭐가 빠져있어? 이 뒤에 3t제곱 빠져있어서 뭐? dt분의 dx가 이게 빠져있어서 그렇다. 3t제곱 이런 형태로 문자가 다르면 미분하고 뒤에 이런 미분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 틀 미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dt분의 d에 2분의 1 mv제곱을 미분해버리면 어차피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분의 1m은 상수니까 뺄 거고요. v제곱 미분하면 2v dt분의 2v가 되고 그럼 뭐가 돼? mv dt분의 dv가 되잖아. 뭐가 돼? 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반대로 가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면 이제 보면 되죠? 미분한 걸 다시 적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변화량이 나오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운동에너지 정의하는 거라고. 그래서 운동에너지 저렇게 약속해버린 겁니다. 이제 다 알았다. 2분의 kx제곱 뭔지도 알았고 mjh가 뭔지도 알았고 2분의 mv제곱이 뭔지도 알았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네가 뽐낼 수 있어. 뽐내기에는 가봐야 이해를 그게 없어요. 이해를 못했어. 나만 다시 설명해줄게. 얘기했잖아. 너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너네를 포기하지 않아. 언제든지 가르치고 언제든지 설명한다. 추가로 설명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운동량과의 진략을 하는데 미안한데 해석력하고 조금씩 가져오고 있어. 네? 네. 이건 뭐 심심하더라고. 아니 미안하지만 안 하셔도 네? 나가시면 네. 돼. 심심해서 해석력 휴일증이 있잖아요. 심심하다고 네. 괴롭혀버리고 학교 폭력을 시작. 아니 경주야. 네, 아니야. 근데 너무 어려워. 진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너네가 그게 있어. 아 얘가 지금도 보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볼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아니 그 너네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 너무 신기하다는 식으로 바라봐준다고. 빨리 눈 감아 다. 빨리. 빨리 눈 감아.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아, F는 우리가 뉴턴이 dt분의 dt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 P의 의미가 운동량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물리량이다 정도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운동량을 왜 배우냐고. 운동량을 왜 배우냐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운동량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실험 해본 친구들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혹시나 에그드랍 해보신 분? 공부 아니에요?
얘들아 맛있겠다. 얘들아 그 아 그거 말고 그 애기다 먹는 거 말고 에그드랍 해보신 거. 맛있네. 실험 해보는 사람 있는데 해봤죠? 해봤죠? 해본 사람 있어요. 뭐냐면 그거야. 잘 봐요. 지금부터 여기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요.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안 부서지거든요? 나이스. 이 정도 안 부서져요. 여기서 얘가 안 부서져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얘를 이걸 빼고 떨어뜨리면 나이스 나이스 설마 무시겠어? 이건 안 돼. 아 안 돼. 나도 아직 약점 1년 남았어. 찾아보게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의 유무 때문에 그런 건데 에그드랍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에그드랍이 여러분들이 아. 어떤 에그를 계란에다가 여러 구조를 만들어요. 고무줄이나 선생님은 이제 고무줄이나 빨대 같은 걸로 좀 했었는데 얘를 구조를 만든 다음에 얘를 떨구는 거야. 에그가 깨지지 않게, 계란이 깨지지 않게 만들면 안 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너네가 그 계란을 그냥 돌바닥에 떨구면요 그냥 깨져요 보통은.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방석 같은 거를 쌓아둔다고 치면 얘가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요거에 대한 거를 공부하려면 우리는 충격량과 충격력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부터 요 충격과 충격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물리량에서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시스템 내에 어떤 얘네들 안에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힘을 작용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작용하고 얘네들의 거리 변화가 생겼다고 치면 거리 변화 생기면 뭐가 변했어? 지금 우리가 변한 거 그걸 한 거잖아. 힘을 작용하는데 거리가 변해. 그럼 얘네들은 뭐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화했어요. 거리에 따라서 외부 힘을 바라보면 얘네들은 에너지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힘을 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보면 뭐냐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뉴턴이 얘기하는 운동량인 겁니다. 뭐냐면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뭐냐? 운동량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이것 때문에. 왜? F는 dt분의 dp인데 그럼 얘를 넘어가. 그러면 F를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면 뭐가 돼?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서 다 더해주면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충격량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량이 강해졌냐? 뭐냐면 공을 얼마나 배트로 세게 쳤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충격량이고요. 얘는 잘 보시면 벡터입니다. 잘 봐요. 에너지랑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배트를 공을 쳐서 앞으로 내보내는 거잖아. 얼마나 운동량, 물리량을 변화시켰느냐 얘기할 때 충격량은 벡터입니다. 이런 것들. 왜? 당연한 이야기야. 우리 거리는 내적을 해서 방향성을 살아시켰어. 근데 우리는 얘는요, 뭐 하는 것 뿐이야? 힘을 시간에 따라 그냥 계속 더하고만 있는 거야. 이쪽으로 더하고, 이쪽으로 더하고, 이쪽으로 더하고. 그랬을 때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변화가 뭐냐라는 거지. 얘가 충격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얘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예제 7-1번이니? 2번이니? 1번일걸요? 네, 뒷장에 7-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안 들으면 큰일 깜짝 난다. 놀라가지고. 그나지로 자지 않아요? 자는 죽는다. 자는 이게 뭐가 어려워? 잘 봐. 오늘 배운 거 뭐 2개 배웠어. 아하. F는 dt분의 dp. P는 mv.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I는 델타 P. 와, 다 했어. 네, 그러면 저것만 알면 되는 거죠. 지금 아니, 내가 열심히 말만 하고 솔직히 어려우니까 유도하는 거나 운동량
그 그런 거는 너네가 교재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다 이해할 수 있어. 네? 많이 잘 들리고 그럼 선생님 배운 게 3개가 아니라 봐봐요. 되는데요? 봐봐. 이 문제 봐봐. 이게 잘 봐요. 킬로그램이 3m/s로 갔대. 그러면 운동량 절의 운동량은 얼마인 거야? 2 곱하기 3인 거야.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거 다르면 네, 운동량의 단위는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입니다. 뭐냐면 너네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잖아요. 거기서 세크만 없애면 돼요. 그 다음에 P의 운동량, 후의 운동량은요. 근데 운동량은 벡터니까 이게 중요해요. 2 곱하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른쪽을 양수하고 가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야?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충격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는 반대편으로 충격량 얼마 받았다? 8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봤는데 이 충격량을 받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저기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할 거야. 반대를 밀어주는 힘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충격력이라 그래요.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I라는 건 시간에 따른 힘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 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힘을 시간 그래프에서 힘 시간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의 얘네들의 넓이가 충격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근데 이 힘이라는 건 당연히 시시각각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언제 그때그때만의 충격력을 다 계산하는 건 어려워요. 수체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총 받은 충격량을 시간에 따라 나누자라는 거야. 이 걸린 시간만큼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평균 충격력이라고 해요. 평균 충격력.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그냥 떨구면 뭐가 낮기 때문에 얘가 낮기 때문에 얘가 높아서 깨지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깨질 만큼 힘이 전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힘이 시간을 늘리면 이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이겠지만 이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깨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이 핸드폰을 떨고 있을 때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 때문에 충돌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힘이 낮기 때문에 얘네 분자 구조가 안 깨지는 거야, 유리에. 근데 내가 얘를 빼면 하고 싶겠지만 떨구면 충돌 시간이 줄기 때문에 힘이 강해져서 얘네들 유리의 분자 구조가 깨진다는 거죠. 깨지면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할 거야, 걱정 마. 네가 사조카 알잖아. 하여튼 중요한 거 이렇다라는 게 평균 충격력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 7-1번도 충격력으로 구하면 얼마일까요? 우리가 받은 충격량을 뭐로 나눠주면 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가 얼마예요?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단위는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인데 충격량의 단위는요. 우리는 보통은 뭐를 쓰느냐? 뉴턴/s를 씁니다. 왜냐? 운동량은 여기서 뭐야? 운동량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오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여기서 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보통 단위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어차피 같은 단위라고 생각해도 된다. 시험에서 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운동량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방금 얘기한 거가 이거야. 우리가 이 시스템에다가 외부 힘이 작용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볼 때는. 그러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변화했는데 당연히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네들도 안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었잖아. 요거 내용 다음 시간에 살짝 고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거예요. 우리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외부에 작용하지 않으면 얘네들의 이 안에 시스템에 운동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고? 총 운동량. 얘네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개끼리 두 물체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A가 뭉쳐서 이렇게 매달렸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뭉쳐요. 잡을 거야.
그 다음에 놓으면 당연히 A, B는 서로 멀어질 겁니다. 멀어질 건데 그럼 당연히 A도 속도가 생기고 B도 속도가 생겨요.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얘를 이렇게 했다가 놓으면 네, 뭐 할 거냐? A도 이런 형태로 속도가 생길 거고 B도 이렇게 속도가 생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은 변화한 거야. 맨 처음에 운동량 없다가. 근데 얘네들이 변화할 때 운동량 둘의 합은 보존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되게 미안한데 나 하나만 수정하고 가야 돼. 하나만 수정하고 갈게. 작용반작용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할리데이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뒤져봤더니 할리데이 빼놓고는 다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이것만 수정할게요. 너네가 혼동된다 그러다. 뭐냐면 얘네들이 받는 힘이에요. 얘네들이 뒤에가. 내가 아마 거기 작용반작용에다가 팩이 그대로 줬을 거야. 나는 그래서 할리데이 책을 기존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웬만한 논문이라든가 웬만한 책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요것만 수정 좀 할게요. 그래서 어른 순간에 보면 작용반작용도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야. 쌤 근데 A가 B에게 무슨 힘이에요? A가 B에게 주는 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얘가 B가 밀려났잖아. 얘가 A가 B에게 주는 힘이라고요. 뭐야? 얘가 B가 A에게 주는 힘이라고요. 그것만 수정할게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 둘만의 상호작용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힘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우리가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아요. 뉴턴 제3법칙에 의해서. 그러고 보면 얘네들이 넘어가면 0 되겠죠? 넘어가서 더하기 0일 테니까. 그 다음에 잘 보면 A가 B한테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변해? 운동량이 변해야 돼. 누가? B의 운동량이 변해야 돼. B의 운동량이. 왜? A가 B한테 힘을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도 B가 A한테 힘을 줬으니까 A의 운동량이 변해야 돼. 근데 얘네들 합이 0이라고요. 그럼 우리를 얘를 DT분의 D로 묶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잘 봐요. PA 벡터와 PB 벡터의 합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PA와 PB가 하나의 시간에 따른 상수라고요. 무슨 얘기야? 아, 두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요. 네, 이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 7-2번 문제다. 7-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3kg니 2kg니 A가 3kg, B가 2kg. 얘가 2m/s인가? 맞아요. 맞죠? 얘가 정지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얘가 후에 충돌을 하고 나면 A는 이쪽으로 1m/s로 갔대요. 그 다음에 B는 이쪽으로 지금 갔다라고 칩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돌 전의 운동량은요 이런 형태라는 거야. PA와 PB의 합을 구하다는 거야. 그럼 A의 운동량은 3 곱하기 2, 6이고요. B의 운동량은 2 곱하기 0에서 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합은 6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냐? 충돌 전후, 잘 봐요. 충돌을 했어도 이 둘만 작용하는 거 아니야? A가 B를 밀 거고 B도 A만 밀 거잖아. 둘이 충돌하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느냐? 얘네들의 합도 일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A의 운동량은 변했어요. 6에서 얼마로? 마이너스 3은 변했어요. 하지만 뭐 하느냐? 얘네들의 합은 일정해야 됩니다.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VB는 얼마냐? 2분의 9가 정답이에요. 아마 답지 잘못 올라와 있어요. 수정할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거 뭐냐? 아, A가 B한테 B한테 얼마냐면 A가 B한테 준 충격량이 얼마냐? 9라는 거예요. 이걸로 9만큼 충격량을 줬다는 소리고요. 당연히 B가 A한테 준 충격량도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6이 몇이 됐겠어?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소리죠. 서로 9씩 충격량을 줬다는 소리예요. 네, 그거 고려하면서 7-3번 풀어봅시다. 이것까지 풀고 시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40kg일 수가 있어. 환희. 아니 48이에요. 아니야, 환희도 40은 넘어. 진짜 40은 진짜 말라야 돼. 말도 안 되는.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아, 그렇긴 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는 40kg. 중학교 1학년. 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8에 39kg. 확실한 소리. 소리. 와, 진짜 잘못 많이 걸렸으면 해볼래. 이상하지 않아? 아니 지난 그대로다가 해골 이제 그대로. 근데 진짜로 제가 키가 비만이요. 진짜 이때 컸어. 중1 때 148, 중2 때 153, 중3 때부터 크기 시작해요. 뭐가요? 키. 난 중학교 때 키가 무질 수도 있잖아. 몸무게가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야. 아이고. 나랑 똑같은데. 진짜 중상. 쌤 왜 키가 자꾸 커요? 이때부터 안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 개 크잖아. 이때 진짜 컸어. 뺄수 있어? 난 그냥 안클 줄 알았어. 근데 크더라고. 아야 이게 170. 나도 크고 싶다. 근데 여학생들은 키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크면 기분이 좋아. 네가 말하니까 되게 애절해 보였어. 그러니까 애들 좋아해요. 키 큰 거. 아니 뭐 160. 네. 야, 여학생의 마지노선은 대부분이거든. 170? 70 넘기기 싫어해. 아, 전 좋아요. 아, 진짜? 아니, 저는 아, 이게 키 바꿀 때 되게 적어요. 청소 시간이 많이 커요. 정선 씨가 네, 요거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먼저 설명할게. 확인해야 돼. 네, 왜냐면 영상 올려야 되거든. 네, 12, 20, 40, 20인데 얘가 2m/s로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정지했다란 말이야. 그러면 운동량을 볼 수 있는데 운동량, 전의 운동량을 A와 사람과 B를 한번 봐보자고요. A의 전의 운동량은 얼마야? 20이야. 10 곱하기 2에서. 사람은 40kg가 2이기 때문에 얘가 80입니다. B 같은 경우에 20kg가 2니까 몇이야? 40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충돌 후에 보면 얘네들이 A가 사람이 밀고 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는 사람은 정지했대요. 0. 그러니까 0입니다. 그리고 A는요, 지금 왼쪽으로 P라고 치면 오른쪽에 얘는 8P일 겁니다. 왜? 8배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B의 운동량이 A 운동량의 크기의 8배다. 근데 반대방향이다. 그럼 우리는 P가 아니라 또 마이너스 P라고 넣어야 돼요. 왜?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게 뭐가 일정하다는 거냐? 얘네들의 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이 7P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는 20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아하! 얘네들 A 운동량이 마이너스 20이 된 거고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160이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P A는요. A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마이너스 40. 반대편으로 40만큼 운동량의 변화를 받은 거야. B는 얼마만큼의 변화를 받은 거냐면 원래 40이었던 게 160이 됐으니까 120만큼 갔던 겁니다. 사람이 받은 운동량은요. 사람이 받은 운동량 얼마인 거야? 140이 0이 됐죠? 네. 마이너스 140이 됐네. 80. 아니 80 아니에요? 왜 142예요? 40, 네. 80, 80. 마이너스 80 맞아요. 네. 네,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받은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두 운동량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B가 120을 플러스로 받으면 이 120은 뭐야? 사람이 B한테 준 운동량이 변화인 거야. 충격량인 거야. 당연히 반대로 B가 사람한테 준 거는 얼마이겠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0을 내가 122니까 얘도 나 120 줄 거라고. 작용반작용으로. 그럼 A도 지금 보면 사람이 A한테 준 충격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0인 거야. 그럼 반대로 A가 사람한테 준 충격량이 얼마인 거야? 40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80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뭐를 구하래? B가 사람부터 준 평균 힘을 구하라는 거죠. 당연히 뭐를? 이 마이너스 120을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20을 0.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40N이 답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소하러 갑시다. 빨리 가요. 진짜